파트가 바뀌었어요. 파트가 이제 네 번째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위험물 안전 관리 같아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 관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의 정의인데요. 그냥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제가 이렇게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인발대 요겁니다. 인발대. 인발대가 뭐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외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다 무슨 말을 집어넣어도 다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와 이거를 그냥 내 어떤 그 감각으로 풀어보겠다? 그러면 틀리세요.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인발대,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수량인데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시간을 가지고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 외웠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외웠냐면 저도 이제 위험물 자격증을 따면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는데 그 위험물 자격증 공부할 때는 그냥 다 외워요. 다. 그러니까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다 외우는데 그걸 차라리 다 외우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라라고 한다면 좀 그냥 하겠어요. 대신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위험물도 몇 가지만 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건 나오는 대로 족족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질산은 그냥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질삼 이렇게 외웠거든요. 질삼. 이름 비슷하죠? 질산, 질삼. 그래서 질산은 얼마죠? 300kg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유황인데 유황은 100kg 맞아요. 그래서 유황, 뭐 황화린, 정린, 유황 이런 애들 나오는데 뭐 보통 이제 유황 같은 애들이 100kg이 맞고요. 알코올은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알코올은 400L예요. 그래서 알코올은 이제 400L인데 1000L짜리가 있어요. 1000L도 같이 외우세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등유, 경유입니다. 그래서 등유나 경유가 일단 경유가 1000L가 되는 거고요. 알코올이 400L 잖아요.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 등유, 경유 1000L죠. 중유가 있어요. 중유는 2000L가 되는 것이고요. 휘발유 궁금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교재 다 있는 건데 휘발유는 이제 200L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200, 400, 1000, 2000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덜 위험한 건데 예를 들어 볼까요? 휘발유 200, 알코올유는 400, 그리고 등유, 경유 1000, 중유는 200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알코올유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등유는 얼마였죠? 아까 1000이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그래가지고 답은 몇 번?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겠죠? 좋아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죠. 언제 선임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데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소방안전관리자하고 똑같아요. 선임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30일 이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신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하는데 신고는 며칠 이내입니까? 예, 14일 이내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선임 기준이나 선임 신고 기준이 소방안전관리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떻게 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4월 6일에 그만뒀어요. 한 달은 30일로 가져가는데 대충 여러분들 맞추시면 됩니다. 뭐 하루 이틀 갖다 장난치진 않으니까요. 자, 4월 6일에 그만뒀습니다. 그럼 우리는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30일 이내가 언제입니까? 요때겠죠. 30일 이내. 자, 그러면 30일 이내 선임을 했어요. 그럼 그 뒤로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겠죠.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14를 더하니까 5월 20일까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이전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4번 같은 문제가 좋죠. 3번을 물어보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4번이나 5번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5월 4일이잖아요. 자, 언제입니까? 그럼 6월 4일이 되는 거겠죠? 자, 6월 4일인 거고 그 다음에 선임한 날로 또 14일 이내 선임 신고하니까 답은 3번. 뭐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거 뭐는 제외냐면 가스는 제외입니다. 가스는 이 소위 말해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요. 가스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가스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 가스는 우리가 가스안전에서 따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는 따로라는 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 붙기
쉬운 물건은 모두, 자, 모두가 아니라니까요. 가스를 제외한 고체나 액체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1번은 이제 모두라는 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량이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 안전관리가 아니죠. 이거는 그 따로 법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비상발전기형 경유입니다. 경유. 그래서 경유 탱크 용량이 1000리터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1000리터가 넘어가면 지정수량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를 선임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 뭡니까? 이제 위험물에 관한 안전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을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4번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인류위험물의 특성인데, 여러분, 인류위험물은요, 제가 요거 캐릭터 하나만 딱 잡아드릴게요. 인류위험물은 어떤 애냐면, 인류위험물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과산화물. 화물. 자, 무슨 얘기냐? 산소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산소를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산소를 주변에 줘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물질인데 문제는 주는 거지 자기가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위험물이에요? 얘가 다른 애랑 만나면 걔가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불련성인데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무슨 성을 갖고 있죠? 연소를 협조한다 그래서 조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연성.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좀 예민해요. 그래서 탁 건드리면 산소가 막 튀어나와요. 근데 불 타고 있는 데서 걔가 꽝 하고 충격을 받아서 산소가 쏟아져 나오면 불에 타고 있던 애가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죠? 얘는 절대로 가연물하고 만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연물 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온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다. 아니라니까요. 이 불연성 물질이에요. 얘가 타는 게 아니라니까요. 타는 애를 도와주는 거지. 근데 너무 빡세게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죠. 가열, 충격, 마찰 등에서 산소를 방출한다. 제가 얘기했죠. 예민한 애라고 했어요. 예민해. 예민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날 건드렸어? 에잇 하고 산소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가연성 아니라니까요. 가연성 아니에요. 산소함유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자기연소 이런 말도 틀렸죠. 아이 엉망진창이네요. 그죠? 이거 맞으려면 이건 오류위험물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맞으려면 오류위험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한다.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하는 거,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한다. 이게 뭐죠? 물과 반응해서 발열 만드는 거, 이거는 금수성 물질. 금수성 물질. 자, 그 다음에 자연발화를 해서 발열하는 애는 자연발화성 물질. 그래서 자연발화성 물질. 그리고 요거 이제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말하는 건데 이거는 삼류위험물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린 건 이제 이류위험물입니다. 이류위험물이 보통 이런 식으로 불이 붙는 애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인류위험물의 특성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인류위험물의 특성을 막 얘기했는데 교재에 보면 이제 1류, 2류, 3류, 4류 쭉 특징이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특징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1류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1류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1류가 시험 문제로 물어보기는 제일 좋거든요. 만약에 왜 다른 건 없어요? 왜 1류밖에 없죠? 1류가 출제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요 문제를 만드신 분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7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반응한다. 자연발화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몇 류입니까? 3류 위험물인데 요게 3류 위험물의 정의예요.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서 발열 또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성질. 요게 3류 위험물에 관한 성질이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성질인데 얘네 뭐예요? 중류, 경류, 등류잖아요.
자, 중류, 경류, 등유죠. 요게 소위 말해서 사류위험물입니다. 제4류위험물. 우리가 저 위 사류위험물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인화성 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관한 내용인데 인화성 액체. 그럼 얘네들의 성질은 뭐가 있느냐? 제가 딱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불이 잘 탄다. 근데 이 불에 잘 탄다는 말은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뭐 인화점이 낮다, 뭐 낮은 온도에도 착화가 된다,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읽어봐서 뭐 불에 잘 탄다라는 느낌이면 무조건 맞아요. 자, 물보다는 가벼워요. 대부분이 물하고 섞이면 물하고 잘 안 섞이면서 위로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보다는 가볍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증기가 밑으로 깔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전기가 발생하면 스스로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류위험물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액체는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인화하기 쉽다. 불 잘 붙어요. 착화 온도가 높은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낮은 애들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 폭발한다. 그렇죠. 유증기가 공기랑 만나면 소위 말해서 연소범이라는 걸 만들면서 불이 붙으면 빵 터지겠죠. 그래서 뭐 연소가 되거나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도 무슨 말이에요? 불이 잘 붙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